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트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책상을 보기만 하고 사지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집에 와보니 이렇게 택배가 도착해 있네요. 설거지 바를 신청했는데 비누 홀더만 2개가 도착했어요. 그래서 제가 산 곳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제가 선택을 잘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키홀더에 다른 제품의 설거지 바를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, 지금은. 그런데 이 키홀더 자석에 자석끼리 서로 붙는 그 흡착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 키홀더에 세트로 들어가는 그 비누바는 공구로 구매하기 때문에 3달에 1번 정도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. 그래서 3달 정도 기다려야 돼서 일단 다른 걸로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냄비는 빠에야 냄비인데요. 일단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첫인상이 정말 이 냄비는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바닥이 굉장히 두툼했고요. 어디 하나 흠이 없이 깔끔하더라고요.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했습니다. 저는 궁중팬을 사고 싶었었는데 마땅히 아직은 쏙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일단 빠에야 냄비로 신청해 보았어요. 인덕션 가스 모든 불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조만간 이 빠에야 냄비에 빠에야를 만들어 먹어 보려고 새우도 사 놓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져서 온 새싹 보리굴비예요. 명인 새싹 보리굴비인데 사용 설명서 안에는 이 보리굴비를 어떻게 구워서 먹는 방법까지 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굉장히 깔끔했습니다. 정말 좀 무게가 나갔는데 선물용으로 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어요. 예. 이렇게 종이로 된 아이스팩이 동봉되어 왔습니다. 그냥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대요. 자,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포장이었습니다. 여기에 또 이렇게 아이스팩이 정성스럽게 들어있네요. 저는 5밀을 샀습니다. 나중에 구웠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톰했어요. 생선이 작지가 않고 컸어요. 예전에
제가 한식집에서 보리굴비를 녹차물에 말아보고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그 맛이. 보통 조기는 많이 먹는데 그 보리굴비의 맛이 약간 특이하면서 좀 중독성 있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? 또 생각나더라고요. 근데 마침 이렇게 진공 포장이 잘 되고 또 염도가 잘 맞는 깔끔한 보리굴비가 있어서 신청해 보았습니다. 예쁘죠? 빠에야 냄비. 택배 개봉하고 나서 출출해서 파리바게트에서 요즘 세일하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1,500원인데요. 맛이 꽤 좋아요. 그리고 개성약과라고 합니다. 페스츄리처럼 여러 겹이 되어 있는데 촉촉하고 달면서도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먹으면 참 맛있어요. 좀 단 걸 줄여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단 게 맛있습니다. 지금 저 옆에 있는 저 요거트 요거톡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톡 먹는 거는 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. 요즘에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중성지방을 줄여나가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톡은 좋은 건데 많이 먹는 게 문제여서 조금 절제하기로 했습니다. 이날이 초복이었는데요. 날이 굉장히 무더웠어요. 여러분들은 초복 때 삼계탕 해 드셨어요? 저는 삼계탕은 이번에는 안 해 먹고요. 전날 콩국수 해 먹었습니다. 영상에 보시면 콩국수 해 먹는 게 나와요. 이번 콩국수에서는 콩하고 아몬드 가루하고 넣어서 먹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해 먹어 보세요.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네요.
오늘은 보리굴비 한 마리만 튀겨보려고 합니다. 보리굴비 손질은 다들 아시겠지만요. 먼저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느러미를 다 가위로 잘라주고요. 비늘의 반대 방향에서 칼로 긁어주시면 돼요. 비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이렇게 기름 두른 팬에 보리굴비를 구워 보았습니다. 한 가지 잊어버리고 못한 게 있어요. 아가미 속에 물기를 제거를 못하는 바람에 좀 많이 튀었습니다. 저는 생선을 구울 때 냄비 뚜껑을, 후라이팬 뚜껑을 덮지 않고 종이 호일을 덮는 편입니다. 물론 후라이팬 가장자리로 종이 호일이 나오면은 불이 붙을 염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쪽으로만 덮일 수 있도록 끝자리를 좀 이렇게 접어서 덮어주면 됩니다. 압력밥솥 추 소리가 어찌나 끄던지요. 이 후라이팬도 생선 굽는 전용 팬이 아니다 보니까 기름은 많이 붓는데 생선에 기름이 묻는 면이 적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생선 굽는 전용 후라이팬을 구입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알아봐서 한번 또 전용 후라이팬을 구입해 봐야겠습니다. 오늘은 비비고 김치 청국장을 끓여 보려고 합니다. 파만 넣으면 되고, 이 청국장은 제가 잘 사 먹는 편인데요. 맛이 꽤 괜찮습니다. 파만 넣으시면 예전에 엄마가 끓여줬던 그런 맛이랑 비슷해요. 가끔 정말 매일매일 어떤 국 끓일까 고민하거든요. 근데 생각이 도저히 안 날 때는 슈퍼에 가서 이렇게 조리된 식품을 쫙 둘러봐요. 그러면 항상 손에 잡히고 눈에 띄는 게 비비고 국찌개더라고요. 건더기도 꽤 들어있고, 요즘에 가끔씩 정말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릇에만 옮겨 담아도 일품 요리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 있었던 것인데요.
배추 한 포기 담그기 했던 거예요. 그런데 배추가 다른 때보다 잘 절여져 가지고 이렇게 잘 양념이 쏙쏙 배었더라고요. 정말 맛있었어요. 제가 다른 때 이렇게 배추김치를 하다 보면 항상 절이는 게 말썽이었거든요. 근데 이번엔 성공했습니다. 와, 진짜 겉바속촉이에요. 이 보리굴비가 겉바속촉으로 잘 익었습니다. 맛도 예술이더라고요. 성인 한 명이 밥 한 공기에 먹기 딱 좋은 양이에요. 아쉽지 않게 정말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. 어떠세요? 정말 근사하지 않으세요? 저는 전기 압력솥에도 밥을 자주 하지만 가끔씩 이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데요. 정말 밥이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. 그래서 뜨거울 때 이렇게 냉동 보관하는 딱 햇반 크기의 그릇에 1인분씩 넣어서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얼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밥을 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그때마다 뚜껑 덮은 채로 3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금방 한 밥이랑 똑같아요. 예전에는 잘 몰라서 밥을 식힌 상태로 넣었었는데 뜨거운 상태에서 넣었을 때가 또 상태가 갓 지은 밥하고 똑같았습니다. 정말 부끄럽네요. 정리 안 된 냉장고에 예시입니다. 빨래집기까지 들어있었어요. 뭐 급할 때는 할 수 없죠. 네, 이제 이 보리굴비 손질법 보여드릴게요. 제가 언젠가 TV에서 제주 갈치를 쉽게 바르시는 사장님이 영상에 나왔었는데 이게 그분 방법이에요. 수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평평한 수저가 좋아요. 양 가장자리에 가시를, 지느러미 쪽에 가시를 뗀 다음에 반 갈라주고 뼈 발라주고 내장 제거 그리고 머리 제거하면 끝입니다. 생물 조기를 사면 이 내장을 저는 잘 먹거든요. 근데 이거는 숙성시킨 거니까 내장은 버렸어요. 정말 살밖에 없네요. 살밖에 없어요.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.